천하인이 두려워한 남자 쿠로다 칸베이. 당신은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큰 뜻을 위해 스스로 빛을 감추고 있습니까? 너무나 뛰어난 재능이 도리어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일본 전국시대의 천재 책사이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의지했으나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남자 쿠로다 칸베이의 이야기를 통해 재능과 처세 그리고 나아감과 물러남의 미학을 사색해보고자 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입니다. 잠시 짐을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그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 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나의 능력을 알아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예리함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앞선 통찰이 주군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 재능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됩니다. 중국의 고사에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어져 삶아먹는다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쓰이다가 목표를 이루고 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비정한 권력의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현대사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조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냈지만 어느 순간 견제받고 소외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튀는 못이 정을 맞는다는 말처럼 탁월함은 때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여기 그 탁월함의 정점에 섰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쿠로다 칸베이. 그는 혼란스러웠던 일본 전국시대를 평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두 거물을 섬기며 그들의 칼이 되고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자신의 뛰어난 머리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아갈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감출 것인가. 그 치열했던 내면의 기록을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칸베이는 일찍이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수많은 영주들이 서로 땅을 뺏고 뺏기는 피비린내 나는 난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시던 작은 성의 영주에게 당시 떠오르는 태양이었던 오다 노부나가를 따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전장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피를 흘리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전략을 선호했습니다. 적의 식량 보급로를 끊어 굶주리게 만들거나 물의 흐름을 바꿔 적의 성을 물바다로 만드는 수공. 이것이 그가 즐겨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병법의 으뜸이라 했던 손자병법의 가르침을 그는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전장이 아닌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동맹을 설득하러 갔다가 배신을 당해 1년 동안 좁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피부는 짓물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고독 속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얼마나 변하기 쉬운 것인지, 권력과 신이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1년의 시간은 혈기 넘치던 젊은 책사를 깊고 어두운 심연을 지닌 노련한 전략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칸베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운명의 죽은 히데요시를 만납니다. 당시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 장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칸베이는 히데요시가 가진 야망과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물과 물고기처럼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칸베이의 지략과 히데요시의 실행력이 만나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파죽지세로 적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짓궂게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위험한 시험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혼노지의 변 천하통일을 눈앞에 두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부하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 소식은 전장에서 적과 대치 중이던 히데요시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과 공포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순간
칸베이는 조용히 히데요시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죽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천하를 거머쥘 운이 열렸습니다. 주군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그 죽음을 이용해 천하를 잡으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냉철하고 무서운 통찰입니까? 히데요시는 칸베이의 조언대로 빠르게 회군하여 반란군을 제압하고 단숨에 노부나가의 후계자 자리를 꿰찹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칸베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주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천하를 논하는 저 남자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언젠가 그 칼날이 나를 향하지는 않을까? 히데요시는 농담처럼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뒤를 이을 자는 칸베이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목을 칠 수 있는 남자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살기가 어린 농담이었습니다. 칸베이 역시 그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공이 커질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모순을 깨달았습니다. 천하를 통일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지만 그에게 돌아온 포상은 턱없이 적은 영지였습니다. 히데요시는 그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재물과 병력을 주면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불만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칸베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불만을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그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에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삭발을 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조스의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거스르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겠다는 의지였을까요? 어쩌면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나게 되는 물처럼 자신의 형태를 없애서라도 살아남겠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은거하면서도 히데요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노력했습니다. 일부러 돈을 밝히는 속물인 척 연기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을 히데요시에게 인질로 보내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천하 제1의 지략가가 살아남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해야 했던 그 아이러니, 그것은 권력의 비정함과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재능이란 무엇인가요? 나를 빛나게 해주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나를 태워버리는 불꽃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 성공한 삶일까요? 아니면 능력을 감추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천수를 누리는 것이 현명한 삶일까요? 칸베이의 삶은 우리에게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드러낼 때와 감출 때를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경지임을 말해줍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지족불욕 지지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칸베이는 이 가르침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주군을 넘어서는 순간 자신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간파하고 스스로 그릇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늘 더 높이 올라가라고 배웁니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인정받으라고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견제, 그리고 소모되는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두 걸음 전진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빛을 조절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오래 더 은은하게 빛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칸베이는 은퇴 후에도 히데요시의 자문역을 맡으며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전면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권력의 폭풍우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고요한 연못을 지켜냈습니다. 히데요시가 죽고 난 뒤 일본은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세키가하라 전투라 불리는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을 때 이미 늙고 병든 칸베이는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자신이 모아둔 재물을 풀어 병사들을 모으고
규슈 지역을 순식간에 평정해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가 마지막 야망을 불태워 천하를 잡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동쪽에서 일어난 전투가 너무 빨리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이 속한 동군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칸베이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하게 웃으며 칼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은 천하통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전략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었을까요? 그의 아들이 승전보를 안고 돌아왔을 때 칸베이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에야스님이 너의 손을 잡고 칭찬했다던데 어느 쪽 손을 잡더냐? 아들이 오른손이라고 답하자 칸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너의 왼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왜 그 왼손으로 그를 베지 않았느냐? 이 일화는 그가 끝까지 야망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야망을 실현하지 못한 아쉬움을 농담 섞인 질책으로 표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권력자 앞에서는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결국 천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난세의 끝자락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머리를 썼고 누구보다 냉철하게 자신을 지켰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 했습니다. 그는 2인자였지만 그의 삶의 주인은 오롯이 그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칸베이를 단순한 참모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대를 읽는 눈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함,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생존을 도모하는 처세술의 달인으로 기억됩니다. 물과 같아라. 그의 법명 조스이가 전하는 메시지는 오늘 밤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은 어떤 장애물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흘러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휘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갑니다. 결국에는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강하게 부딪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며 주변과 마찰을 빚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굽히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감추는 것이 드러내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불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재능을 휘두르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재능에 휘둘리는 노예입니까? 내가 가진 날카로운 발톱을 어느 순간에 드러내고 어느 순간에 숨겨야 할지 그때를 아는 지혜가 당신의 삶을 더욱 평안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쿠로다 칸베이 천하를 가질 수 있었으나 갖지 않았고 모든 것을 알았으나 모른 척했던 남자. 그의 침묵과 미소가 오늘 당신의 곁에 머물며 조용한 위로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서두르지 마십시오. 물처럼 흐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당신만의 바다에 닿을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